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당신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탐욕과 배신이 낳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기록이다. 2012년 1월 30일 새벽 2시 경기도 이천의 한적한 마을은 뼈를 깎는 어둠과 적막 속에 질식하듯 잠겨 있었다. 보일러가 멈춘 지 오래된 낡은 집안은 영하의 새벽 공기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마루를 밟는 그녀, 김선희 30대의 심장은 6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열기로 끌어올라 폭발 직전이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마루를 밟아 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죽음을 예고하는 유령처럼 미끄러웠지만 심장은 복수심이라는 시커먼 기름과 탐욕이라는 날카로운 불꽃에 의해 지독하게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손에 든 세차용 플라스틱 물통은 주유소에서 미리 구매한 휘발유로 가득 차 출렁이는 액체 속에서 잔혹한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다. 코를 찌르는 강렬한 휘발유 냄새는 이미 인간성을 마비시킨 그녀의 감각을 건드리지 못했다. 오직 머릿속의 완벽하고 치밀한 살인 계획만이 그녀를 지배했다. 첫 번째 목표, 시어머니가 잠든 방. 두 번째 목표, 가슴을 짓누르던 끓어오르는 증오. 세 번째 목표, 그녀의 통장 잔고. 첫 번째 목표는 시어머니 이씨 60대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방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모범적인 며느리라는 가면을 썼지만 그녀의 내면은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억압과 남편과의 불화로 빚어진 시커먼 절망과 용암 같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저 여자 때문이야. 그녀의 증오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고 이제 모든 것을 태워버릴 파괴의 칼날처럼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주방의 가스레인지 부근에서부터 시작해 거실을 지나 시어머니의 방문 앞까지 마치 제단에 바치는 의식처럼 치밀하게 계산된 궤적을 따라 휘발유를 살포했다. 휘발유는 마루 바닥에 스며들며 눅진한 죽음을 준비했다. 특히 시어머니가 잠든 방 주변에는 말 그대로 쏟아붓듯 더욱 많은 양을 부었다. 이 씨에게 단 1초의 탈출 기회도 주지 않으려는 냉혹한 의지였다. 휘발유가 마루 바닥에 스며드는 소리만이 그 섬뜩한 고요를 깨뜨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공포도 없었다. 오직 모든 행동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있다는 사이코패스적인 냉정한 확신이 있었다. 총 6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험금이 그녀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된 이 잔혹한 계획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그녀의 유일한 해방구이자 구원이었던 것이다. 마지막 지점, 그녀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평범한 작은 도구였지만 그날 밤 이것은 지옥의 빗장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그녀에게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타오르는 불꽃보다 더 차갑고 잔혹했다. 찰칵. 라이터의 작은 불꽃이 일어났고 그 불꽃이 휘발유의 궤적을 따라 지옥의 불씨가 되는 데는 인간이 숨쉬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불이 붙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오직 잔혹한 계획의 완성도만을 응시했다. 휘잉. 작은 불꽃은 순식간에 집 전체를 집어삼키는 분노한 용과 같은 거대한 불길로 변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화염은 벽과 천장을 타고 솟구쳤고 집안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와 자결하는 열기로 가득 찬 아비규환의 지옥이 되었다. 잠자던 이들의 절규와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60대 시어머니 이 씨는 미처 잠에서 깨어날 새도 피할 새도 없이
불길과 연기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생을 마감하고 있었다. 남편은 피부가 무참히 타들어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채 겨우 연기를 뚫고 집 밖으로 기어 탈출했다. 그녀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재앙을 등지고 섰다. 김선희는 이제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위해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도 불을 끄려다가 다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자신의 팔과 손목에 일부러 화상을 입히는 잔혹함을 보였다. 연기를 마신 듯 기침하며 가장 먼저 뛰쳐나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도착하자 그녀는 오열하는 연기를 펼쳤다. 어머니, 어머니. 그녀가 흘린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연출된 피해자의 가면 아래 탐욕과 배신이 만들어낸 비릿하고 차가운 승리의 연기였다. 그녀의 얼굴은 연기로 뒤덮여 있었지만 뜨거운 눈물 아래에는 싸늘하고 계산적인 눈빛과 완벽하게 범행을 숨겼다는 야릇한 쾌감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현실이라는 감옥에서 마침내 해방되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불길 속에서 피어난 연기처럼 곧 흩어질 거짓말에 불과했다. 1초의 결정이 가족이라는 성역을 영원히 불태워버린 그 새벽,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녀는 전신 3도 화상으로 사경을 헤매는 남편의 병실 앞이 아닌 가장 먼저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다. 그녀의 첫마디는 피해자의 안부가 아닌 6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사고 접수와 보험금 청구 절차에 대한 냉정한 문의였다. 2012년 1월 30일 아침 8시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인 베테랑 감식반장 강태우 경감은 경기도 이천의 한적한 마을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응시했다. 새벽 2시에 발생한 주택화재 사망사건. 단순 화재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보고는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그는 화재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코를 찌르는 특유의 짙은 매캐한 냄새를 맡았다. 재와 타다 남은 물질 속에 미묘하게 섞인 인화성 물질의 날카로운 잔향이었다. 그 냄새는 불이 꺼진 뒤에도 현장에 끈질기게 남아 범죄의 존재를 속삭이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통제선 밖에서 웅성거렸다. 불에 탄 집은 처참한 몰골이었다. 지붕은 주저앉았고 벽은 검은 그을음으로 뒤덮여 폭력적인 흔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강 경감은 묵직한 방화복을 입고 현장에 투입된 국과수 요원들과 함께 통제선을 넘었다. 그의 발밑에는 물을 머금은 숯과 잔해가 밟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감식반원들이 조심스럽게 잔해를 걷어내기 시작했고 강 경감은 현장의 증거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은 불길이 남긴 패턴을 해독하는데 익숙했다. 반장님, 이거 이상합니다. 발화 패턴이 단순 누전이나 실화가 아닙니다. 국과수 요원이 그를 불렀다. 요원이 가리킨 곳은 시어머니 이 씨가 발견된 방 주변의 잔해였다. 잔해 속에서 휘발유의 연소 잔류물이 다량 검출되었다. 이는 화재가 인화성 물질에 의해 고의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알렸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길의 시작점이었다. 불길이 한 지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택 내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시작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불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확산된 것도 바로 다중 발화 지점 때문이었다. 강 경감은 눈을 가늘게 떴다. 명백한 계획적인 방화군. 단순 사고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패턴이지. 범인은 피해자에게 탈출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 했어. 그는 시어머니
이 씨가 발견된 방으로 향했다. 그곳은 방화범이 가장 확실하게 목표를 제거하려 했을 지점이었다. 이 씨의 시신은 불길에 심하게 훼손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 비극적인 광경은 강경감의 굳은 심장에도 차가운 압박감을 주었다. 경찰서에서 만난 유일한 생존자이자 신고자 그리고 피해자의 며느리인 김선희 씨는 오열하고 있었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며느리의 모습 그대로였고 얼굴은 연기와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팔과 손목에는 붕대가 감긴 화상 흔적이 있었다. 그녀의 진술은 겉으로 보기에 일관성이 있었다. 새벽에 이상한 냄새가 나서 깼더니 불이 났어요. 저는 어머니를 구하려다 다쳤고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강경감은 현장 감식 결과와 그녀의 진술이 충돌하는 지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김선희 씨의 붕대 감긴 팔에 멈췄다. 그녀가 어머니를 구하려 애쓰다 입었다고 주장하는 그 상처는 일반적인 진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화상 수준이 아니었다. 인화성 물질에 직접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특유의 화학적 손상 패턴을 보였다. 마치 불길을 끄려다가 입은 상처가 아니라 불길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인화 물질이 묻어 발생한 것 같다는 의혹이 그의 머릿속을 강하게 지배했다. 한편 전신 3도 화상으로 의식을 잃어가는 남편의 병실. 겨우 의식을 차린 남편은 고통 속에서 희미하게 진술했다. 그가 기억하는 화재의 경위와 김선희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미묘하게 달랐다. 남편의 증언은 그녀의 완벽했던 시나리오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심도 깊은 질문이 이어지자 김선희 씨는 동문서답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회피했다. 슬픔의 눈물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적인 눈빛이 순간 강경감의 시야에 포착되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상실의 고통이 아닌 자신이 벌인 일을 감추려는 자의 냉정한 공포였다. 수사는 이제 단순한 화재 원인 규명을 넘어 살인 방화 사건의 초기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경감의 직감은 이 완벽한 슬픔의 가면 뒤에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생각이 복잡했다. 강태우 경감은 경찰서 유치장 복도를 걸었다. 김선희 씨가 흘린 눈물은 겉보기에는 슬픔이었으나 그의 직감은 그 눈물이 진실된 슬픔이 아니라 완벽한 연기를 위한 도구였음을 강하게 가리키고 있었다. 현장에서 발견된 명백한 방화의 증거와 그녀의 수상한 화상이 그 직감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다. 단순한 부부 싸움이나 고부 갈등이 이토록 잔혹한 살인으로 변하려면 그 내면에 쌓인 증오의 무게는 일반적인 수준을 한참 넘어섰을 터였다. 수사팀은 김선희 씨와 피해자 가족의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식당을 함께 운영했던 이웃들과 마을 사람들의 증언은 그녀의 모범적인 며느리라는 가면을 서서히 벗겨내는 칼날이 되었다. 이웃들의 이야기는 김선희 씨가 얼마나 깊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는지 그리고 그 갈등이 얼마나 오래 골맞는지를 드러냈다. 남편과의 잦은 다툼은 일상이었고 김선희 씨는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남편에게 깊은 소외감을 느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의 숨통을 조여온 것은 시어머니 이 씨의 끊임없는 간섭이었다. 식당 운영 방식부터 살림, 심지어 옷차림까지 사사건건 개입하는 시어머니의 그림자는 그녀의 일상을 온통 검은색으로 칠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훨씬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은 아니었으나 주변 사람들의 귀를 통해 전해진 이 생각은 단순한 불평을 넘어 사리로
변해가는 증오의 씨앗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주변인들은 김선희 씨가 평소 시어머니와 돈 문제로 자주 다퉜으며 식당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다며 불평했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그녀에게 가족은 더 이상 사랑의 울타리가 아닌 증오와 경제적 불만을 해소해야 할 파괴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모든 증언들은 그녀의 내면이 이미 복수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으며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절박감이 그녀를 끔찍한 계획으로 몰아넣었음을 시사했다. 강경감은 그녀의 감정적 동기에 물질적 동기가 결합되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증오심이라는 감정적 불씨에 탐욕이라는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증거는 그녀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포착되었다. 강경감은 수사팀과 함께 김선희 씨의 은행거래 내역과 보험 가입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다. 서류를 넘기던 그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 속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선희 씨는 시어머니 이 씨 명의로 총 6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생명보험과 상해, 보험 등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보험의 수혜자는 다름 아닌 며느리 김선희 씨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보험 가입 시기가 화재 발생 불과 몇 달 전이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임을 명확히 시사했다. 이 모든 보험의 가입 시점은 2011년 9월, 범행 발생 불과 4개월 전이었다. 증오심과 함께 그녀의 눈을 가린 것은 냉정한 탐욕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해당 보험사의 설계사를 소환했다. 설계사는 김선희 씨가 시어머니의 보험 가입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사망보험금 규모와 지급 조건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고 보험금을 빨리 받고 싶어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은 김선희 씨의 범행 동기가 순수한 증오뿐 아니라 돈에 있었음을 확실하게 뒷받침했다. 강경감은 현장의 방화 증거, 그녀의 수상한 화상 패턴, 그리고 거액의 보험금이라는 삼박자가 맞춰지자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돈과 증오라는 두 개의 불꽃을 이용하여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끝내려 했던 것이다. 증거가 명확해지자 경찰은 김선희 씨를 다시 소환해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처음에는 계속해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의 집요한 추궁과 쏟아지는 증거 제시 앞에 진술의 일관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알리바이를 계속해서 바꾸거나 중요한 부분을 회피하며 스스로를 모순에 빠뜨렸다. 특히 화상에 대한 경찰의 집요한 질문은 그녀를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국과수의 정밀 분석 결과는 김선희 씨의 화상이 불을 끄려다가 입은 상처라기보다는 불길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인화성 물질에 노출되어 생긴 것으로 재확인되었다. 그녀가 주장했던 영웅적인 며느리라는 서사는 완벽하게 붕괴되었고 그녀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사리가 세상에 드러났다. 결국 모든 증거와 정황은 김선희 씨의 완벽했던 가면을 벗겨냈다. 그녀의 치밀하고 잔혹했던 계획은 탐욕과 증오라는 인간의 나약한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무너졌다. 사건 발생 24일 만인 2012년 2월 23일 김선희 씨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 혐의로 구속되었다. 법정의 냉정한 정의. 사건 발생 후 몇 달이 흘러 계절은 2012년 여름으로 접어들었다. 습하고 무더운 공기가 법정 안까지 스며들었으나 그보다 더 짙은 긴장감과 무거운 침묵이 좌중을 짓눌렀다. 온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답게 방청석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법정은 차가운 빛을 반사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선희 씨는 구속될 때와 마찬가지로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놀랍도록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비극을 혼자 짊어진 듯한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녀의 주장은 시종일관 우발적인 사고였으며 자신은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구하려다가 불행히도 상처를 입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자신이 이 잔혹한 비극의 가장 큰 피해자인 것처럼 보였고 그 완벽한 가면은 법정 전체를 기만하려 했다. 그녀는 범행 동기에 대한 검사의 추궁에도 눈물 한 방울 없이 오직 가족의 미래를 위한 일반적인 저축이라고만 기계적으로 답하며 사이코패스적 냉정함을 드러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강태우 경감이 지휘했던 수사팀이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준비를 마쳤다. 검사석에는 김선희 씨의 치밀했던 거짓말을 낱낱이 해부하겠다는 냉정한 의지가 감돌았다. 재판은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피를 말리는 논리 싸움으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는 방화의 고의성 입증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요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현장 감식 결과를 쏟아냈다. 그들은 불길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특정 지점이 아닌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발화된 흔적이 명백한 계획적인 방화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잔해 속에서 검출된 휘발유의 연소 잔류물은 그 모든 주장을 뒷받침하는 차가운 과학이었다. 변호인 측은 맹렬히 반박하며 화재로 인해 증거가 훼손되었을 가능성과 다중 발화 지점이 단순한 화재 확산 과정에서 생긴 착시일 수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그들은 피고인에게 합리적 의심을 심어주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는 범행 동기였다. 검찰은 김선희 씨가 시어머니 명의로 총 6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그 수혜자가 다름 아닌 김선희 씨 본인이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강조했다. 특히 보험 가입 시기가 화재 발생 불과 몇 달 전이라는 점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가입 시점은 2011년 9월, 범행 불과 4개월 전이었다. 검사는 그녀의 범행이 보험금 수령이라는 유일하고도 잔혹한 탐욕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힘주어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보험 가입은 가족의 미래를 위한 일반적인 행위였을 뿐이며 시어머니와의 불화나 경제적 압박이 살인의 동기로 이어진다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세 번째는 피고인의 행위 모순, 즉 그녀의 화상 자국에 대한 증거였다. 강 경감이 초기에 포착했던 결정적인 단서였다. 검찰은 김선희 씨의 화상 정도가 일반적인 진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인화성 물질에 직접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화학적 특성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보고는 피고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다. 검찰은 그녀가 불을 끄려 한 것이 아니라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고 이를 위장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서 불을 끄려다 당황하여 입은 상처일 수 있다며 검찰의 주장은 증거 없는 심증이라고 공격했다. 길고 지루한 증거 채택과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났을 때 피고인 김선희 씨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숨막힐 듯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억울함과 무죄를 끝까지 주장했다. 눈에서는 굵고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어찌 가족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제가 통제할 수 없었던 불운한 사고일 뿐입니다.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는 경찰과 검찰의 억측에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방청객들 중 일부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완벽한 연기였다. 그러나 검찰은 그 눈물이 진실된 슬픔이 아닌 완벽한 연기를 위한 도구임을 알고 있었다. 법원은 그녀의 감정적인 호소 대신 현장의 냉정한 증거와 돈을 향한 탐욕이라는 정황 증거들을 채택했다. 치밀했지만 인간의 탐욕은 결국 완벽할 수 없었다. 2013년 2월 대법원은 김선희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탐욕과 증오가 가족이라는 신성한 울타리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이 비극적인 사건은 결국 사법 정의의 이름으로 봉인되었다. 법정은 비로소 무거운 긴장감을 걷어내고 차가운 침묵 속으로 돌아갔다. 사건은 종결되었고 범인 김선희 씨는 법의 심판을 받아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불태워버린 집의 잔해 속에서 생존자인 남편에게는 어머니를 잃은 비극과 함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라는 끝나지 않는 형벌이 남아있었다. 법정의 판결문조차 씻어낼 수 없는 영구적인 고통이었다. 남편은 화재로 인해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 그의 피부는 무참하게 타들어가 벗겨졌고 수없이 많은 피부 이식 수술을 견뎌내야 했다. 수술대 위에서의 고통은 지옥과 같았으나 회복 후에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상처는 두꺼운 흉터로 변해 그의 얼굴, 팔, 다리 등 온몸을 뒤덮었다. 그는 매일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으며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고통스러운 상처와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그의 피부는 이제 평범했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잔혹한 현실을 매 순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욱 깊고 골마 터진 것은 정신적 고통이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아내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매일 곱씹어야 했다. 결혼 생활을 함께했던 아내가 오직 돈과 증오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마저 불길 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다는 잔혹한 진실은 그의 영혼을 뼛속까지 갉아먹었다. 그가 믿고 쌓아 올렸던 모든 관계와 신뢰가 한순간에 검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법정에서의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남편은 평화로운 잠을 잘 수 없었다. 수면제와 진통제에 의존해 잠들어도 매일 밤 그는 새벽 2시의 검은 연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악몽에 시달렸다. 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와 아내의 차가운 눈빛이 교차하는 환영 속에서 그는 다시 불타는 집을 기어코 탈출해야만 했다. 그에게 새벽 2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공포의 시간으로 각인되었다.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고 아내에게 배신당했으며 그의 삶은 이제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평범하게 식당을 운영하던 일상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자신을 향한 세상의 동정과 시선을 견뎌내야 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분노,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뿐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생존자로서 홀로 폐허 위에서 끝나지 않는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이 이천 며느리 보험살인 방화 사건은 법정 판결로 끝났지만 그 충격파는 사회 전체에 깊은 질문과 영구적인 상처를 남겼다. 가족의 배신이라는 잔혹한 진실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가족이라는 신성한 이름 아래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남편까지 해하려 했다는 사실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심연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 사건은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의 그림자 아래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한 가정이 돈과 깊어진 불만이라는 이유로 이토록 처참하게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섬뜩하게 만들었다. 김선희 씨의 잔혹한 범죄는 한 가정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경종을 울린 잔혹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법은 정의를 실현했지만 피해자가 짊어진 고통과 사회가 겪은 충격은 영원히 이 비극의 잔해로 남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13년 겨울, 대법원은 김선희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탐욕과 증오가 가족이라는 신성한 울타리를 무너뜨린 이 비극적인 사건은 결국 사법정의의 이름으로 봉인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불태워버린 집의 잔해 속에서 생존자인 남편에게는 어머니를 잃은 비극과 함께 영구적인 형벌이 남아있었다. 법정의 판결문조차 씻어낼 수 없는 피고인석이 아닌 피해자의 삶에 내려진 형벌이었다. 남편의 피부는 무참하게 타들어가 벗겨졌고 수없이 많은 피부 이식 수술을 견뎌냈다. 이제 그의 온몸을 뒤덮은 두꺼운 흉터는 자신을 배신한 아내의 이름이 새겨진 낙인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매일 밤 새벽 2시 어머니의 비명과 아내의 차가운 눈빛이 교차하는 환영 속에서 깨어난다. 불길은 꺼졌으나 그의 몸과 마음에는 여전히 불이 타고 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진실. 그의 삶은 이제 이전과 같을 수 없다. 그는 6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남긴 잿더미 위에서 홀로 살아남은 생존자의 고독과 고통을 감당하며 숨쉬고 있다. 이천 방화 살인 사건은 법정 판결로 끝났지만 그 충격파는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남겼다. 무엇이 한 여인을 그토록 잔혹한 악마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탐욕과 배신이 빚어낸 가족의 해체라는 비극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가? 차가운 교도소에 갇힌 범인과 평생 흉터라는 감옥에 갇힌 피해자. 진정한 형벌은 누가 짊어지고 있는가?